일조 폭탄된 금리 연동, 파생 상품, 원금을 90%를 날릴 위기라는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도 생소한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면 독일,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상이 틀리고 금리가 떨어질수록 투자한 원금이 깎이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100%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의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인 돈을 집어넣은 투자자들이 그 금액 규모는 1조 원이나 된답니다. 이 투자자들은 원금 90%를 손실을 보고 이건 100% 사기다 라고 하면서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는데요. 왜 사기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옛말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가 나라고 하면 평상시에 뭔 소리만 나도 그렇게 잘 짖던 개도 그런 멍멍이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려면 잠깐 바보가 되고 가만히설에 팔랑귀가 돼버립니다.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큰 손해가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은행 측에서 권하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이율은커녕 원금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분들은 그 은행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피해 배상 공동소송에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는데요. 투자한 사람들은 다들 은행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권유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한 사람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80대 할머니는 2011년 11월에 적금을 하나 들어볼까 하고 은행을 갔답니다. 그 은행에서 미국과 영국 이자율 스와프 금리와 연계된 파생 결합 증권에 1억을 투자를 했다는군요. 이분은요, 청각장애인이었는데 그날은 보청기를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잘 안 들리니까 딸을 불렀답니다. 은행 직원이 뭐 좋은 상품이 있다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딸내미를 오라고 부르는 거지요. 은행 직원은 이 모녀한테 수익이 더 많은 상품이라면서 파생 상품을 권유했답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난 주식은 절대 안 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 말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솔깃하게 얘기를 하는군요. 미국이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딸한테는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니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손해가 나면 자기가 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데요. 그 은행 직원 큰일 났네요. 투자한 분이 지금 원금이 다 까먹고 있는데 책임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뭐 원금만 원위치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녀는 은행 직원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자는 개뿔, 원금도 못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딸은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손잡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 큰 돈을 원금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할머니 딸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누가 가입을 하겠느냐고 이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처럼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 은행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말은 두 은행이 불안전 판매, 다시 말해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들은 뻔하잖아요. 우리는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투자한 분들은 100% 사기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요, 연계된 해외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금리가 일정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데요. 투자자들은 두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았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대화 내용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녹음 증거가 있다는군요. 또 어떤 분은 은행에서 독일 국고채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1억을 넣었는데요. 개인자산 관리자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들으라고 권유를 해서 주거래은행이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PB가 동그라미 표시한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이름을 적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렇다면 독일이 망한 건가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보는 일은 없다 했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요. 그제서야 은행 측에서 하는 말이 채권이 아닌 채권에서 파생된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나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60%나 원금 손실이 났는데 은행 직원들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디서 교육을 받은 말투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나라가 망했나 봅니다. 아무리 돈 놓고 돈 먹기, 돈놀이 하는 은행이지만 상품 설명 좀 제대로 하고 팔아야죠. 다들 은행 믿고 내 돈 맡기고 하는데 은행이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은행 감독원도 확인을 해보니 불안전 판매를 확인했답니다. 은행 골아퍼지겠네요. 원금 100%로 돌려줘야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15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상품들은 만기가 되려 손실이 확정되면 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두 은행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40명이나 될 정도로 피해자가 유독 집중된 은행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은행에서 피해를 본 어떤 분은 30년 동안 모은 전재산이 9천만 원인데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독일 국채 펀드는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했대요. 9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은행 직원이 어디서 한 1,000만 원 융통해봐라. 워낙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서 선착순만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행을 믿고 딸 적금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2달 만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더라는군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은행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1억 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거고 괜찮아요. 이렇게 안심을 시켰답니다. 저는 은행 직원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판매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적을 올리려고 속이는 건지.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1억 원 중에 2천만 원 손실이 왔던 것이 지금은 1,800만 원 남았답니다. 그 얘기를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듣다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답니다. 아유, 참 진짜 안 됐네요, 이분은. 이분은요, 가사 도우미로 하루에 14시간 일을 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인데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 쓰러질만 하죠. 힘들게 번 돈 이자라도 좀 더 받아볼까 하다가 그렇게 되었네요. 원금 다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어떤 분은 대출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갚으려고 들고 간 돈을 투자하라고 꼬셔서 그걸 투자한 분도 계시더군요. 은행 직원은 투자 안 하면 어리석은 거다. 국채펀드 4.2%, 대출이자 2.66%, 대출금을 그렇게 갚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면서 막 혼내더랍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요, 투자자들이 투자 성향평가가 있는데요.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사인만 했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1등급 공격형 투자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성향 분석 설문을 쓴 적도 없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먼 은행이 뭐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1등급 투자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1등급이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상품이랍니다.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100%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손실이 너무 큰 상품이고 무조건 1등급이 돼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직원들이 투자자들을 1등급 공격형 투자자를 만들었나 봅니다. 은행 직원들은 심지어 치매가 걸린 노인에게도 상품을 팔았다는데요. 아니, 정상이 아닌 노인한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미쳤네요, 완전히. 이분은 2016년 5월에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요. 환청도 들리고 뭐 정상이 아니랍니다. 근데 또 이런 분이 어떻게 또 은행은 가셨을까요? 직원은 또 꼬시기 시작했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만들었다는군요. 이 은행 직원분은 부지점장인데요. 이 부지점장을 통해 가입한 사람이 40명이고요. 투자 금액은 7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들 꼬셨네요. 능력 있으신 거죠, 사기 쪽으로.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냐고 하니까 답변이 코미디입니다.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다. 본사 지침대로 팔았다. 그러더랍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상품을 알기나 하고 팔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판매 당시 본점 이런 쪽에서 전망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이렇게까지 원금 100%까지 손실이 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다는군요. 실제 내부 교육 자료에도 상환 확률 100%고 손실은 0%라고 나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은행 본사가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하다고 설명하라고 한 셈인가요? 완전 개판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그 손해는 투자자 몫이지만 알면서 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은행 직원이 위험성을 그렇게 원금 100% 손실 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알리지 않고 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나는 일은 없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게 만든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기지요. 이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닌가요?
뒤통수를 쳐도 어느 정도지 이래서 또 세상 사는 공부를 하게 되나 봅니다. 나에게 이익을 나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은 독사의 혓바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은행 직원들은 가까운 일가 친척들에게는 절대로 펀드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은 파생상품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에 미치고 서민들은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거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금감원에서는 불안전 판매 여부를 따져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대 7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화해 권고나 마찬가지로 민원인이나 은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랍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야 1억 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겠지만 서민한테는 1억 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쪼록 원금 전액 다 다시 통장으로 돌아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